영화 속 폭력적인 장면은 인물의 성격을 표출하기도 하고 사건의 전개 혹은 배경이 되는 사회와 문화의 폭력적인 특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서구의 영화를 비교하다 보면 폭력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데 있어 뚜렷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특히 미국 영화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묘사될 때 인물이 사용하는 살인의 도구 혹은 폭력의 도구는 총입니다. 우리는 미국 영화 속에서 청부살인업자, 경찰, 일반인 혹은 갱스터들이 총으로 서로를 죽이고 위협하는 장면들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영화 속에서 총이 등장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예외적이라는 것은 총이 등장하는 영화는 장르의 법칙에 강하게 종속되는 성격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 영화 속 총이 등장하는 영화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저씨, 사냥의 시간, 놈놈놈, PMC 더 벙커가 떠오릅니다. 각각의 영화가 속하는 장르의 종류를 분류해본다면 액션 범죄 스릴러 장르로서 아저씨, SF 스릴러 장르로서 사냥의 시간, 서부극 장르로서 놈놈놈, 군인과 용병이 등장하는 액션 영화로서 PMC 더 벙커가 분류됩니다. 이처럼 총이 등장하기 위해 해당 영화들은 특정한 장르에 종속되는 성격을 보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총이 등장하는 경우는 경찰, 군인, 정보 요원이 등장하는 액션 영화이거나 야만적인 시대성을 드러내는 서부극이나 불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있는 타락한 미래 사회를 묘사하는 SF 스릴러에 하는 지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영화 속 일반적인 인물들이 사용하는 영화 속 폭력의 도구는 주로 칼입니다. 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몽키 스패너, 바위, 망치, 표시판의 쇠파이프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원시적인 도구들입니다. 이 원시적인 도구로 인해 폭력과 살인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영화적 효과는 총을 사용할 때와 극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총과 같은 현대적인 무기와 칼과 같은 원시적인 무기가 사용될 때 일어나는 영화적 효과의 차이는 거리에서 비롯됩니다. 총을 사용할 때 인물과 인물 사이에 확보된 거리에 의해 살인 혹은 폭력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확하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무기는 더 깔끔해지고 정확해지고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한 대륙이 사라지고 소리 소문 없이 영공에 침투한 전투기는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누가 어디에서 행하는지도 모르는 무기의 공격성은 점점 가속화되고 익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의 주체가 대상이 모르는 사이에 빠르고 간단하게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현대 무기의 특성인 것입니다. 반면 칼의 폭력은 구시대적인 또 고대적인 전투의 방식입니다. 현대의 무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서로 부대끼며 싸워야 하니 애초에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뒤엉켜 피철갑이 되는 인물들의 모습은 마치 동물의 왕국 속 짐승들의 싸움을 보는 감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칼로스 인간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 폭력적이다 와 같은 중립적인 개념보다는 잔혹하다, 역겹다와 같은 감각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영화 속 원시적인 도구로 폭력과 살인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미국의 액션 영화를 볼 때보다 더 잔혹한 경험을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 영화 속 원시적인 도구로 인한 살인이 일종의 영화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총이라는 무기 자체가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다는 한국의 지역적 맥락도 작용합니다. 한국은 당연히 총기 소지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의 일상적인 도구들로서 칼, 몽키 스패너, 바위, 쥐약과 같은 사물들이 살인의 도구로 변모합니다.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인물이 일상적인 도구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일상적인 도구가 살인이라는 특정한 기능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바로 그 순간 한국 영화의 극적인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영화 속 총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서 종수가 벤을 칼이 아니라 총으로 죽이고 기생충의 엔딩에서 기택이 칼이 아니라 총으로 계급적 분노를 표출했다면 도대체 저 사람 총 어디서 난 거야? 라는 개연성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고 이는 한국적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미국식 영화를 엉성하게 대입한 결과처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총을 영화 속에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감독들은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경찰, 첩보요원, 군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인물들을 활용해 외국의 경찰 영화, 첩보 영화, 전쟁 영화의 장르를 한국에 대입하기도 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현재의 시대에서 이탈시켜 1930년대 만주를 배경으로 한 서부극 장르를 만들거나 미래 사회의 타락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SF 장르를 대입하기도 합니다. 총을 활용하기 위해 영화를 장르에 종속시키는 방법 이외에도 한국적 맥락에서 수용 가능한 폭력의 도구들을 서구의 장르 관습과 결합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인 서사 구성과 서스펜스 형성 기법을 서구 장르에서 차용하나 사건의 성격,
구체적인 도구, 인물의 성향들은 한국적으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도구가 총에서 식칼, 몽키스패너, 바위와 같은 한국적인 도구로 변형될 수 있겠죠. 이는 곧 미국의 장르를 한국적 맥락에서 재창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장르를 한국적 관점에서 탁월하게 재창조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봉준호 감독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총이 아닌 칼, 몽키스패너, 바위와 같은 원시적인 살인의 도구들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영화의 감독은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기생충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듯이 봉준호 감독은 장르를 변형하고 장르와 장르를 결합하는 데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핵심에는 미국의 장르 관습을 한국이라는 사회가 지니고 있는 관습과 충돌시키고 융화해내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봉준호 감독이 사용하는 한국적 살인의 도구들도 서구 장르와 한국적 관습을 결합하는 맥락 속 표출되는 한 지점이라는 사실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장르의 변형에 대해 봉준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인터뷰 속 봉준호 감독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장르의 규칙이라든가 네, 관습 같은 것들은 사실 미국 영화 역사에 기인한 건데, 장르라는 것은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사실은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장르의 규칙들이 사실 제가 꼭 뭐 장르를 파괴하려고 길을 써서라기보다도 어떤 스토리나 느낌들을 한국의 현실로 끌고 와서 이렇게 땅바닥 아래로 이렇게 끌어당겨 내려놓으면 저절로 장르의 어떤 룰들이, 규칙들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총이라는 도구는 한국 영화에 있어 장르 그 자체로 보여집니다. 총이 등장하는 순간 액션 영화, 경찰 영화, 첩보 영화, 전쟁 영화와 같은 특정한 장르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은 유연하게 장르와 장르를 넘나듭니다. 장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장르와 한국이라는 또 다른 장르가 충돌하면서 변형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작동한다고 저는 바라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등장하는 칼과 같은 원시적인 도구들의 모습들은 한국적인 맥락들이 영화의 표면 위로 강하게 표출되는 의미가 있으며, 그와 함께 발전된 것 같고 세련되어 보이는 현대적인 한국 사회의 이면에는 어쩌면 원시적이고도 야만적인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번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치게 총과 칼을 이분화시켜서 영화를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역시 제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해석과 상상을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제가 한 이야기거리가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심해석이었습니다.